안녕하세요.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공적연금 전문가 이재섭 박사 모시고 어서와 연금은 처음이지 연금정책 토크쇼 시작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섭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연금 제도 도입 당시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0세였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2013년부터는 이제 5년마다 1세씩을 쭉 올린 겁니다. 그래서 1960년생부터는 그러니까 버터가 70년생이니까요. 우리 버터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65세가 되어야 마침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65세 수령 연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8년입니다. 2028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 가지고 이 재정 안정화 논의가 일면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거론했던 것도 역시 이것과 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이재섭 박사께서도 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근로자의 정년 연장과 같은 이런 그 어떤 선행 조치 없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연장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연금 제도하고 이 수급 연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이 공적연금과 연령의 관계를 둘러싼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을 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의 제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방송의 제목은 내연금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원입니다. 원, 투가 있는데 오늘 원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 연령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입 기간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최대한 많이 연금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국민들 개개인은 물론이고 정부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사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져야 나중에 제대로 된 노후가 보장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지금부터 논의해 볼 텐데요. 어떤 거 있습니까? 네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국민연금을 최대한 빨리 가입하고 또한 최대한 늦게까지 가입하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입 기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로기간에 관련된 겁니다. 근로기간에는 첫 번째 기간인데요. 국민연금을 그 권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최대한 먼저 가입을 해서 국민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하고 최대한 많이 가입해서 늦게까지 가입해서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간은 이미 이렇게 형성된 국민연금의 그 권리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을 최대한 높이 또 많이 쌓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근로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은퇴 이후에 포인트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크기를 최대한 크도록 쌓고 그리고 이후에 잘 활용하자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자, 먼저 연금을 어떻게 하면 높이 쌓을 것인가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은 연금을 어떻게 많이 또 높이 쌓을 것인가 두 가지가 관점인데요. 국민연금을 가장 최대한 일찍 가입해야 된 겁니다. 네, 일찍 가입하자. 네네. 공적연금의 권리는 근로시기에 가장 높이 또 넓게 쌓아야 되는 이게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는 그 높게 쌓는 방법인데요.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를 많이 내려면 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내는 것이 이제 높게 쌓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가입 기간을 최대한 더 늘리는 겁니다. 그것은 최대한 일찍 가입을 해서 늦게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죠.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찍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법에서 허락하는 최소 가입 기간은 가입 연령은 18세입니다. 그러니까 18세가 되면은 최대한 일찍 18세가 되는 시점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네. 이제 더 일찍 가입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18세가 되기 전이라도 취업을 해서 보험 사업장에 가입이 되면은 18세 이전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일찍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그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찍이 가입해서 가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게 하나가 그렇죠. 있고 네네. 또 하나의 방법은 연금에 납부하는 금액을 최대한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소득에 비례하는 거니까 소득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뭐 소득이 많은 거야 뭐 누구나 많으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예, 예.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일찍이 가입해가지고 가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만 18세부터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8세면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갈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대학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국민연금에 이제 가입할 것인지 이게 문제예요. 그 돈을 벌지 않으면 이제 보험료를 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 부모님들조차도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18세가 되면은 자녀들에게 국민연금의 조기 가입의 중요성이나 또 가입 절차와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첫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뒤로부터 또 보험료를 계속 지원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험료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일찍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보험료는 자녀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든 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학업이나 대학을 들어간다든가 해서 도저히 아르바이트도 할 여유가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해가지고 납부를 취업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그동안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분할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보험료를 가장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8세가 넘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돈을 벌어서 일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보험료를 내다가 나중에 이제 못 내게 되면 그러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자. 네네. 납부 예외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정식으로 취업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동안에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 그 밀린 돈을 한꺼번에 다 이제 납부할 수가 있으니까. 네, 분할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입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데 보험료를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뭐 납부 예외 신청을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납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맞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를 보험료를 납부한 그 경력이 없는 분은 나중에 취업을 해서 내가 18세부터 납부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못 낸 거 내가 추가로 납부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또 연금도 많이 받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보험료를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예.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조직에 회원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회원권이 언제 구해졌냐? 회원 가입한 시점 18세에 회원권을 얻었다? 아니면 뭐 27세에 얻느냐? 뭐 35세에 얻느냐 이런 건데 35세에 회원권 얻는 게 이 셋 중에서는 제일 나쁜 거고 제일 좋은 거는 18세에 회원권 얻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8세에 회원권 얻어놓으면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돈을 못 벌어서 예. 못 내게 되면 그 기간만큼을 나중에 돈이 있을 때 추가 납부 형식으로 메꿔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입 기간이 쭉 길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회원권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다달이 내는 돈은 네. 못 내더라도 나중에 소급해서 낼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첫 번째 회원권, 회원 가입조차도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중요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경기도나 전라남도에서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사업이라는 것을 올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는데 여러 가지 논란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얻는 힌트는 뭐냐면은 생애 최초에 그 18살 되는 해에 도에 소속되는 청년들에게 첫 번째 딱 한 번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계속 납부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바로 거꾸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 보험료 납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만큼 얘기죠. 중요한 거죠. 예, 본인에게 네.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추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18세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과 27세 정도에 가입한 사람의 이제 8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 생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금을 총 받는 액수의 차이가 한 3,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액수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일찍 가입하는 게 이제 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18세가 되었을 때 그 지방 정부에서 그 취업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정부 돈으로 이제 돈 내주는 거는 이거는 사회보장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하지 않도록 지금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 일이 뭐 성립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제로인데요. 어쨌건 우리 박사님 말씀은 최대한 빨리 근로를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그 일정 기간이라도 가입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 이 그 말씀을 얘기입니다. 지금 해주신 겁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업도 하려고 했던 거죠.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최대한 일찍 그 회원권을 획득하는 게 뭐 이게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이점이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네. 이제 살다 보면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회원 가입이 되면은 회원에게 주는 또 다른 특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를 입었을 때 가입된 그 회원들에 대해서는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네. 약간의 뭐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세에 가입을 했는데 23세 정도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다 그럴 때는 5년 정도의 기간인데 그 기간에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은 보험료를 납부한 이제 기록이 있어야 그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뭐 3분의 1 정도는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 혜택, 보장성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거죠. 네. 예. 최대한 일찍 가입하자. 네. 근데 일찍 가입했어요. 네. 가입했는데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뭐 살다 보면 또 사연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사연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했는데 뭐 장사 안 돼가지고 문 닫았다. 뭐 아니면 또 회사가 뭐 나를 해고해 버렸다. 네네. 뭐 아니면 뭐 군대 갔다라든지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뭐 아니면 내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휴직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해서 보험료를 못 내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해고를 당하는 경우를 먼저를 생각을 해보면은 해고를 당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인데 네. 해고를 당해서 돈을 못 번다. 그럼 그렇죠. 보험료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본인 좀 의지만 있으면은 그 보험을 국민연금을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이 보험료의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만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은 나머지 75%는 국가가 도와줍니다. 좋네요. 예, 75%나 도와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0만 원 내야 된다면은 나는 2만 5천 원 정도만 납부하면은 나머지 7만 5천 원 정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해고가 네네. 됐으면 네네. 실업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만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네네. 그 중에서 한 2만 원 정도를 좀 떼가지고 네네. 나 이걸로 연금보험료 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한 4배 되는 돈을 내줘가지고 네. 메꿔주잖아요. 네, 정말 네. 좋은 거네요. 네, 네. 실업이 되면 참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실업보험이라는 게 또 실업급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험료를 안 내겠다. 그러면 그 미래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10분 활용해서 네. 작은 돈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받아서 연금을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하는 제도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휴직을 하거나 뭐 해서 돈을 벌지 못할 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납부 예외를 신청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복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상황이 경제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다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 때 그때 못 냈던 보험료를 추가로 이렇게 납부를 해서 그 기간도 반드시 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꼭 그래야 됩니다. 네. 근데 예.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의 법적 대상자가 있죠. 뭐 네네. 직장 가입자도 있고 뭐 지역 가입자도 있는데 그 전업주부는 이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또 나중에 65세가 되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업주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했거나 아니면 기타 공무원연금도 이제 공적연금을 가입한 분의 그 배우자로서 네. 소득이 없는 자들 이를 보통 저희들이 뭐 전업주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적용 예외 제외 대상이어서 네. 가입의 의무는 없습니다. 가입 의무 없죠. 뭐 가입 의무 없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가입할수록 좋은 할수록 제도를 좋은 건데. 안 해도 좋다고 좋아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사실은 국민연금이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임의가입제도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임의가입을 활용하자. 내가 가입의 의무는 없지만 내가 네. 가입하겠다. 그러면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도 최대한 일찍 빨리 가입을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기간 동안에 연금을 확보를 해서 네. 부부가 같이 연금을 받으면은 그만큼 노후가 좋죠. 풍족해지는 거죠. 네.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네. 왜 그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못 채운 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그 가입의 상한 연령이 60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10년을 못 채웠는데 60세는 다 돼 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은 앞으로 영영 국민연금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연금을 못 하죠. 그래서 네. 이제 무연금자가 돼가지고 이제 노후를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퇴직 연령이 60세가 다 되는데도 뭐 가입 기간이 기껏해야 뭐 5, 6년 이렇게밖에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그런 분들이 그냥 있으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후에 무연금자가 돼서 노후를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데 네.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자, 다시요. 이미 계속 가입제다. 그 임의로 계속 가입할 수 있다 이 네네. 말이네요. 아까는 이미 가입. 아, 가입할 수 있는 이제 가입 대상이 아닌데. 예. 대상이 아닌데 가입할 수 있는 게 이미 가입 대상이라고 네. 하고 그러니까 전업주부는 이제 네네. 이미 가입 대상자고 네. 그리고 60세가 넘어서 가입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가입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미 계속 가입 네. 대상이라는 이미 계속 가입. 네. 대상자가 되는 거죠. 네. 그분은 이제 65세가 되기 전에 뭐 60세가 되기 직전도 좋고 60세가 설령 넘어도 내가 이미 계속 가입을 하고 싶다. 보험료를 계속 내서 네. 10년이 되면은 연금을 탈 수가 있으니까 네. 10년이 될 때까지 나를 좀 연금을 내게 해달라 그러면은 아하. 내게 해줍니다. 아. 그래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조건이 뭡니까? 60세가 되면은 네.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네.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렇죠. 이제 연금이든 아니면 반환 일시금이든 받아야 돼요. 네. 10년이 안 된 분은 반환 일시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신청해서 수령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걸 수령하는 순간 네. 이제는 다시 뭐 계속 가입을 하겠습니다. 이런 가입 안 조건이 되죠. 상실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60세가 딱 됐을 때 네. 보니까 7년을 가입했네. 네네. 그럼 당신은 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고 7년 동안 가입한 거 일시금 반환 받아가세요 하면 예, 그 예. 받아가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받으면 악착같이 이미 계속 가입할래요. 이미 계속 가입을 3년 더 시켜주세요. 그래서 네네.
3년 더 해가지고 10년을 꽉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3년 가입이라는 게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3년에 많이 안 내고도 가입할 수가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은 잘 상담을 하시고 꼭 가입해서 10년 연금을 받아 3년치만 납부하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연금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뭐 근로자로 있다가 공무원이나 교사가 된 분들도 있고 또 거꾸로 뭐 공무원이나 교사로 있다가 또 민간으로 가서 근로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각각의 연금 가입 기간이 어느 경우도 10년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뭐 이분들은 이제 10년 안 됐으니까 당신 일시금만 받아가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민간에서 뭐 몇 년을 보험 연금 일하다가 그런 이제 연금 보험료를 내죠, 국민연금. 네. 그러다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는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양쪽에서 보니까 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도 10년이 돼야 연금이 그렇죠. 주고 공무원 연금도 이제 옛날에는 20년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10년이죠. 2015년 개혁에서 10년 뒤면은 10년 가입만 하면은 이제 받는데 그런데 두 기간이 합쳐져서 네. 20년만 넘으면은 10년이 안 된 기간에 대한 연금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길이 있습니다. 합산이 되는 거죠, 이제.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무원 연금에서 15년 가입을 했고 네. 국민연금에서 한 7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공무원 연금 15년 됐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7년밖에 안 되니까 네.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연금 15년하고 국민연금 7년하고 합치니까 22년. 그러니까 20년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건이 허락되면은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해서 10년이 안 된 국민연금도 7년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연계 신청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국민연금, 그러니까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연계 공적연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예, 이런 예. 게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이제 방송 마쳐야 됩니다. 네네.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참으로 그 귀한 제도죠. 기금 고갈이다 뭐다 해서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해서 주저주저하고 연금 가입을 미룬다든가 뭐 보험료를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연금만큼 그 귀한 자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18세가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도 첫 번째 원금을 꼭 납부를 하시고 나중에는 못 내더라도 나중에 소급해서 낼 방법이 있으니까요. 청년들 그동안에 생각을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꼭 연금 첫 번째 연금 보험료를 꼭 납부하세요. 그리고 근로자들 중장년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휴직이나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은 꼭 퇴직 전에 밀렸던 연금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납부하시고 추후 납부죠. 네네 추후 납부를 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60세가 돼가지고 연금 가입 기한이 이제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네. 가입 기간 최소 연금 탈 수 있는 가입 기간 10년이 안 된 경우는 꼭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네. 활용해서 연금 10년치는 꼭 해서 연금이 있는 노후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네. 마음만 먹으면은 가입 기간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에 많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꼭 국민연금 공단에 상의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저희들한테 문의해도 됩니다. 네, 이재섭 박사님께 연락하면 됩니다. 네, 연락하시면 네. 그 길을 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희 TV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권고를 잘 따라주신다면은 네. 나중에 반드시 이상희 TV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할 날이 꼭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고품격 정책 방송 맞죠? 네, 오늘은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쏙쏙 살펴봤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입 기간을 늘리고 그래서 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이재섭 박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내연금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제2탄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 함께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재섭 박사님의 속 시원한 해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와 시청, 청취 많이 권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